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내 생일이라서. 좋아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기름진 거 먹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기름도 너무 많고, 글루텐도 많고. 그리고 저 오늘 디톡스 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디톡스가 뭐냐? 순자가 물어보자 지훈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정성은 좋지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야죠. 밥상 하나에도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죠.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 앞에서 밥상을 엎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른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시작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오전 8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바구니를 든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68세의 그녀 얼굴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던 순자를 큰아들 지훈이 서울로 모셔온 지도 벌써 6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일찍 나가셨네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골에서는 누구나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인사조차 어색하네요.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 서미정이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38세의 미정은 요가 강사답게 늘씬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님, 벌써 장 보고 오셨어요? 응, 새벽에 눈 떠져서. 시장이 싱싱할 때 가야지. 순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장바구니 안엔 시금치, 무, 배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가 들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골라온 것들이죠. 하지만 부엌 문턱에서 순자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어머님,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미정이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다니. 순자에겐 요리가 일상이었고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아, 그래. 그럼. 순자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미정이 다가와서 장바구니를 들여다봅니다. 고등어를 보며 미정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집니다. 어머님, 요즘엔 유기농 채소를 먹어야 해요. 이런 건 농약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생선도 중금속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더라고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고른 재료들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집처럼 살진 못해도 손주 얼굴 보고 밥 해줄 수 있으니 참자. 시어머니가 뭐 대단하다고. 순자는 남편 생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만큼은 항상 순자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손님 취급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 앞에 7살 손자 민준이가 뛰어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순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집니다. 손자만큼은 순자를 필요로 해주니까요. 그래, 우리 민준이 계란말이 해줄게. 하지만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자를 미정이 다시 막아섭니다. 민준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할머니 힘드시잖아. 그리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는 서 있을 자리를 잃은 기분입니다. 아들 지우는 벌써 출근했고 이 집에서 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순자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있네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골집 창문으로 보이던 푸른 산과 들판이 그립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섭니다. 미정이 샐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도울까?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끝나요. 또다시 정중한 거절입니다. 순자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미정의 방식대로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앉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는 이곳은 분명 좋은 곳인데 순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골집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그립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퇴근합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순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할까요? 저녁 식탁에 미정이 준비한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현미밥, 두부 샐러드,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건강한 음식들이지만 순자에게는 어딘지 허전합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몸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미정이 권하지만 순자의 입맛은 돌지 않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없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네요. 이게 밥인가 약인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놓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고 있지만 순자만 홀로 떨어져 있는 기분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며칠 후 미정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골에서 늘 해오던 대로 정성껏 상을 차려보자고 다짐했죠. 아무리 서먹한 사이라도 며느리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부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몰래 사둔 재료들이 있습니다. 갈비, 당면, 각종 채소들. 미정 몰래 준비한 것들이었죠. 오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보자.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당면을 따뜻한 물에 불렸습니다. 시골에서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죠. 갈비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갈비에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했습니다. 미정이 좋아할까 싶어 꿀도 조금 넣었어요. 압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잡채였습니다. 당면이 투명하게 익으면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당근, 버섯을 각각 볶아서 색깔을 살렸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지자 순자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이렇게 잡채를 만들면 여보 손맛이 최고야라고 칭찬해주곤 했었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미정이 좋아할지 몰라서 소고기를 넣어 진하게 우렸어요. 파전도 부쳤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도록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말이죠. 오전 8시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미정이 생일이잖아. 며느리 생일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자의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랑 잡채. 하지만 그때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는데 식탁 위 음식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응, 내 생일이라서. 좋아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순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기름진 거 먹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기름도 너무 많고 글루텐도 많고. 미정이 접시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오늘 디톡스 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디톡스가 뭐냐? 순자가 물어보자 지훈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정성은 좋지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야죠. 미정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기름지다고, 몸에 안 좋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순자가 평생 해온 요리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정은 이미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전 간단한 샐러드면 충분해요. 요즘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겨진 음식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갈비찜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잡채는 윤기가 돌며 맛있어 보였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상 끝에 앉았습니다. 젓가락도 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죠. 심장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려던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민준이가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와, 갈비찜이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민준이랑 엄마 아빠 생각해서 만들었어. 민준이가 젓가락을 들려고 하자 미정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민준아, 아침엔 과일이랑 요거트 먹자. 이런 건 너무 기름져.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건데. 아침부터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 순자는 손자마저 자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엄마 정성인데 조금씩은 먹어보자. 하지만 미정은 이미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엄마 말에 따라 요거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만 혼자 텅 빈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그냥 방에 있을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지훈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저는 먹을게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생일을 기념하려던 선희가 이렇게 거부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다. 너희들끼리 드세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방 안에서 들리는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미정이 순자가 만든 음식들을 치우고 있을 거예요.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순자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만든 생일상은 간소했어요. 샐러드 한 접시, 과일 몇 조각, 그리고 작은 케이크. 순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대부분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흘리는 눈물은 식탁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니. 순자의 가슴 속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괜찮다. 내가 더럽힌 거니까 내가 치우지. 아니에요, 제가. 됐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손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제의 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가족들 아침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또다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민준이한테도 안 좋고. 순자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갈비찜이 기름지다더니 오늘은 미역국이 짜다는 거네요. 그럼 대체 뭘 만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뭘 끓여야 하는데? 저희는 보통 스무디나 과일 주스를 마셔요. 건강에도 좋고. 순자는 말없이 가스불을 껐습니다.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정이 눈치를 채고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아, 물론 어머님이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저희만. 알겠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미역국 냄새 좋은데요? 아니다. 안 끓였어. 왜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출근했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는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만든 갈비찜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젓가락도 덜지 않은 채로 말이죠. 순자는 작은 접시에 갈비찜을 조금 덜어 혼자 드셨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음식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어머님, 뭐 드세요?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순자가 먹고 있는 갈비찜을 보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아, 그러시겠네요. 저는 샐러드 만들어 먹을게요. 미정은 냉장고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꺼내더니 씻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혼자 갈비찜을 먹고 있는 옆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다듬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님도 채소 좀 드세요. 섬유질이 좋아요. 나는 이게 좋다. 순자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더 떠넣었습니다. 미정의 걱정 어린 조언이 잔소리로 들렸거든요.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달려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할머니, 어제 갈비찜 남은 거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손자만큼은 자신의 음식을 찾는구나 싶었어요. 응, 있어. 할머니가 데워줄게. 하지만 그때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간식 시간이야. 과일 먹자. 엄마, 할머니 갈비찜 먹고 싶어요.
그건 저녁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배 불러서 밥 못 먹어. 순자는 또다시 중간에서 막혔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음식을 찾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정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순자는 식탁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설거지하는 순자를 보고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손대지 마세요. 응? 아까 민준이 장난감 만지고 나서 손 안 씻으셨잖아요. 장난감에 지문 묻었더라고요. 그 순간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손에 지문이 묻었다고?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뜻인가요? 며칠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일순간 폭발했습니다. 쾅! 순자의 손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심지어 그릇이 튕겨져 나가고 음식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미정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니들 집에 내가 발 디딜 자리는 없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순자가 처음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감정적으로.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순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게 만든 게 누군데? 내가 만든 음식은 기름지고 내 손은 더럽고 내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여기서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민준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손자 앞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구웠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억울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밤새 순자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순자의 폭발 이후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고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출근 전에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괜찮다. 배 안 고파. 문 너머로 들리는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쓸쓸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젯밤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정말 억울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자는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순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각자 조용히 식사를 해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뭔 일 있었어? 미정이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그러셨다고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우는 순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순자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다. 나이 들어서 성격이 까칠해진 것 같아.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우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혹시 여기 생활이 불편하세요? 아니다. 좋은 집이지. 그럼 왜? 그냥, 나도 모르겠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왔어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받은 국민연금 통장과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새벽 5시 순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가족들이 눈치챌까봐 최소한만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지훈이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순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지훈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간다. 어디로요? 왜 갑자기?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내가 있으면 너희들만 불편하잖아. 미정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순자의 여행 가방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짐 싸는 것 보면 모르겠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어디 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순자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돌아설 마음은 없었어요. 네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지. 어제 일 때 말릴 줄 알았어. 그냥 둘 다 사랑하니까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했는데 그게 가장 비겁한 말인 거야, 아들아. 순자의 말에 지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는 할머니의 가방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순자는 손자에게만큼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언제 와요? 곧 올게.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지훈이 계속 설득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마음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순자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었어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 근처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순자는 다른 곳을 택했습니다. 서울 북쪽의 작은 원룸. 예전에 신문에서 본 원룸 광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는 핸드폰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당분간은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구나. 순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파트에서는 지훈과 미정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떠난 자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순자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순자가 부엌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없으니 집안이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시골집에 전화해봐도 순자는 없었습니다. 여보, 엄마 어디 계실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곧 돌아오시겠죠? 화가 풀리면.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순자의 눈빛은 단순히 화난 게 아니라 완전히 체념한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가장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어봐도 지훈과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할머니 전화 안 받아요? 응, 할머니가 지금 바쁘신가 봐. 지훈이 얼버무렸지만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민준이 전화하면 항상 받아주셨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미정이 부엌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순자가 먼저 와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정 혼자였어요. 왠지 부엌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순자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름지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지금은 그립게 느껴졌어요. 여보, 저녁 뭐 해 먹을까요? 미정이 지훈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샐러드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 반찬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어색했어요. 순자 없이 순자가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괜히 미안한 기분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먹으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응.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기름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깊은 맛이 났어요.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지훈과 미정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드려야겠다. 지훈이 말했지만 순자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지훈이 요리를 시도해 봤습니다. 순자가 자주 만들던 된장찌개를 끓여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상하다. 똑같이 했는데 된장찌개는 짜기만 하고 감칠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쉽게 만드시던데. 미정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리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식은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 차라리 배달시킬까요? 응, 그러자. 하지만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집밥을 해주시던 순자의 존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넷째 날, 지훈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자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시골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순자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어디 가셨다고요? 신우이가 놀라며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집을 나가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지우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훈을 보며 미정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어디 가신 걸까? 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정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흐느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어요.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했던 거 아니야? 지훈이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순자가 이 집에 온 이후로 편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난 그냥 나대로 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야. 서로 존중했어야 했는데 서로 참은 거였지. 지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자도 참고 있었고 미정도 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엄마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요. 집안은 계속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평소 순자가 가져다 주던 따뜻함이 없으니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순자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준이만 가끔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아이의 외로운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상 하나가 정말로 이 집을 무너뜨린 것 같았어요. 한편 순자는 서울 북쪽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의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 며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적어도 누군가 기름지다고 잔소리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순자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입맛이 없어졌어요. 계속 인스턴트 음식만 먹다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갑자기 전기밥솥을 꺼냈습니다. 원룸에 들어올 때 챙겨온 작은 밥솥이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지으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먹을 사람 없는데 왜?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냄새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우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역시 집밥은 달랐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고 두부 한 모를 넣었어요. 파 한 대도 넣고 마지막에 계란도 풀어 넣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였지만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도 기름지다고 하지 않고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원룸 창문으로는 작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시골 마당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겨웠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며 순자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재료를 살 수 있었거든요. 고등어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무도 샀습니다. 예전처럼 정성껏 골라가며 장을 봤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이맘때쯤이면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을 텐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화면 속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랬습니다. 잘한 걸까? 이렇게 나온 게 순자는 가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또다시 눈치를 보며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2주째가 되던 어느 날 오후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 자신이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꽃다발을 들고 있더군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도 궁금했지만 일단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 확인하고 사흘째 찾아다녔어요. 지훈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은 원룸을 둘러보는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순자가 이런 좁은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니. 엄마, 우리 집 다시 와줘요. 이번엔 내가 지켜드릴게.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늦었어. 마음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기 힘든 거야. 그래도 엄마 밥 너무 그립더라. 지훈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밥이 그립다니.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을 퍼고 된장찌개를 함께 내놓았어요. 너 밥 안 먹었지? 먹어라. 엄마. 지훈이 울먹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순자의 밥이 눈물겹도록 맛있었어요. 엄마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훈이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을까 싶어서요. 미정이는 뭐라고 하던? 미정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음식이 그립다고. 순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립다고 하면 뭐하나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냐? 할머니 찾고 있어요.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정말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 다시 간청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나도 마음 정리가 필요해. 지훈은 더 이상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가끔 연락이라도 주세요. 너무 걱정돼요. 그래, 알겠다. 지훈이 떠나고 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꽃다발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은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시간 말이죠. 지훈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져간 빈 그릇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오후 2시쯤 원룸 초인종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슨 일이냐?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미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온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익숙한 미정에게는 이곳이 너무 좁아 보였어요. 순자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앉아라. 순자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작은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끼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날 음식 정말 맛있었는데 말이 앞섰어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걸 알면서도 내 음식이 기름지다며 순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젠 그런 기름진 음식이 그립네요. 미정의 고백에 순자가 조금 놀랐습니다. 기름지다고 거부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립다니.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집안이 너무 썰렁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지훈이도 매일 어머님 음식 생각한다고 해요. 제가 만든 건 잘 먹지도 않고 너도 요리 잘하면서 왜 한식은 잘 못해요. 어머님처럼 깊은 맛이 안 나요. 미정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이 원하는 건 순자의 손맛이었던 거죠.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냐? 순자가 손자 걱정을 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매일 할머니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할머니가 해주던 계란말이 먹고 싶다고 계속 졸라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그렇게 찾고 있다니. 제가 계란말이 만들어줘도 할머니 것과 다르다고 안 먹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미정과의 갈등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쳤나 싶었어요. 손자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는데 편지도 써왔어요. 미정이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받아서 읽어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정성을 몰라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들이 이제야 소중한 걸 알겠어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자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정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도 한 잔 끓여줄까? 순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너는 손님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미정이 차를 끓이는 동안 순자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미정이 계란말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맛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미정이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은. 그럼 제가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어머님께 요리도 배우고 싶고. 미정의 제안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와라. 민준이도 데리고. 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비록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 가족인데. 순자의 말에 미정이 울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잡채와 갈비찜이 아니라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마음은 훨씬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미정이 다녀간 지 이틀 후 순자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훈과 미정이 함께 왔는데 민준이가 제일 먼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순자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손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민준이 많이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왜 안 와요?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지훈과 미정은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순자와 민준이의 만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집에 와요.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요. 민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졸랐습니다. 순자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사는 게 어때? 여기는 너무 작아요. 우리 집이 더 좋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웃음이 났어요. 작은 식탁에 4명이 앉으니 꽉 찼습니다. 순자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와, 할머니 김치찌개다. 민준이가 좋아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훈과 미정도 오랜만에 맛보는 순자의 음식에 감격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밥할게요. 미정이 일어서려고 하자 순자가 말렸습니다. 됐다. 이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배운 거 해보고 싶어요. 미정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배웠다고? 지난번에 어머님이 계란말이 만드시는 거 봤잖아요. 집에 가서 연습해 봤어요. 미정이 부엌으로 가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불을 조금 더 줄여라. 그리고 젓가락질을 더 부드럽게. 순자가 조언해주자 미정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예전에는 잔소리로 들렸을 텐데 이제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래. 잘하네. 순자의 칭찬에 미정이 기뻤습니다. 계란말이가 예쁘게 완성되자 민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우와. 할머니가 알려주셨어. 미정이 순자를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달라질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을까요? 나는 여기서 지낼래. 대신 너희들이 가끔 놀러 와라. 순자의 대답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이제 내 삶 또 살아보고 싶어.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순자의 말에 지훈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싶어서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너희가 여기 와도 되고, 내가 놀러 가도 되고. 정말요? 미정이 기뻐했습니다. 순자가 아예 연락을 끊자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고 싶을 때 와도 돼. 진짜요? 할머니. 민준이가 신나서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순자의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넓었어요. 미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와 지훈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응.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그동안 너무 의존하며 살았나 봐. 지훈이 순자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럼 자주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아들아. 이틀 후, 미정이 혼자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잡채 재료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잡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너 잡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좋아해요. 그리고 지훈이랑 민준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려주마. 근데 어려워.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미정이 당면을 삶는 동안 순자가 야채를 썰었어요. 당면은 찬물에 헹궈야 해. 그래야 쫄깃해진다. 아, 그렇구나. 전에는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뒀는데. 미정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순자도 가르쳐주는 재미가 있었어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날아가거든. 네, 알겠어요. 완성된 잡채를 맛본 미정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제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 해. 음식은 정성이야. 네, 정성으로 하겠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놀러 왔고 순자도 가끔 아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상대방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만났어요. 미정은 순자에게 요리를 배우며 점점 한식 실력이 늘었습니다. 순자도 미정이 알려주는 건강한 요리법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이 샐러드 드레싱 어때요? 나쁘지 않네. 가끔은 이런 것도 좋구나.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도 만날 수 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순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밥상은 마음이야. 그 마음이 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차릴 수 있지.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만의 공간도 얻었으니까요. 밥상은 다시 차려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마음만은 더욱 따뜻했어요. 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한 끼 식사 어떠실까요? 이상 어른들의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